자, 기억을 다의 내용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니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한 다음에 디귿을 라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라는 문제야. 우리 광운대 문제는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각 대학마다 어떤 그 유형이, 특별한 유형이 좀 있어.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인하대만의 어떤 다른 대학은 전혀 나오지 않는 유형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근데 성대도 그렇고 뭐 연대도 그렇고. 근데 우리 광운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현강에서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하냐면 문제에서 목적어가 뭔지를 간파를 해라. 교수가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간파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취지죠.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물어보는 취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목적어 숫자를 보면 문제수가 나와요. 목적어 숫자를 보면 문제가 몇 개인가? 예? 몇 개인가를 파악을 하면 여기서 단락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이 문제 보시면 기억을 다의 내용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이 목적어가 기억이잖아. 너는 기억을 설명하는 게 첫 번째 과제거든. 문제 취지가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야. 문제 취지가 뭐냐면 기억이야. 기억을 설명하는 거야. 기억이 뭐냐면 야 이게 간단한 거 보자. 늘었다 줄었다는 자신의 코처럼 이래서 피노키오 코야. 늘었다 줄었다는 자신의 코. 코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뭐냐고 설명을 너는 해야 돼. 그럼 니은이 뭐냐면 로봇의 의인화야. 로봇의 의인화에 대한 나의 입장을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이게 뭐냐면 로봇의 의인화에 대한 나의 입장이야. 두 번째 목적어는 나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억을 너는 설명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입장인데 니은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고. 로봇의 의인화에 대해서 이거를 서술한 다음에 요거는 뭐 조건이니까요.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는 조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을 나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디귿을 논술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물어보는 취지를 파악을 했어. 그 다음 목적어 몇 개인지, 여기서는 목적 3개지. 단락 구분이 나와. 그러면 개요를 짜는데 이 개요가 뭐냐면 네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쭉 답안을 쓰는 거 있잖니? 답안을 쓰는 것을 원고지에 쓰게 되면 뭔가 좀 형식적이잖아, 그지? 원고지에 쓰기 전 단계로 메모를 해두는 것 정도로 개요를 이해를 해. 그러니까 이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아. 조금 선생님이 좀 심하게 좀 말을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개요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하도 글을 많이 써보고 하도 논술 강의를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기억의 내용은 이런 거구나.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나의 입장은 이런 거구나.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개요가 없는 상태에서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서술할 자신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지금 그런 경험이 없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미리 메모해두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이 개요가 뭐냐면 바로 스토리야. 에? 너 그래서 있잖아. 그 선생님들랑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요 개요를 자세히 짜가지고 있잖니? 이 개요를 자세히 짜가지고 나중에 원고지 작성할 때 제시문을 보지 말고 네가 짠 개요만 가지고 이 글을 한번 쓰는 연습을 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럼 제시문을 안 보고 네가 짠 개요만 가지고 글을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적어도 제시문 내용은 그대로 베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알겠니? 그럼 얼마나 좋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고. 요거 750자지. 750자야. 기억을 다의 내용과 연관시켜 설명하고가 1번 문제고, 그 다음에 나의 입장을 서술하는 게 2번 문제고, 그 다음에 디귿을 나의 관점에서 논술하는 게 3번 문제라고 하면은 3단락이잖아.
3단락으로 구성하는 거야. 어? 1단락은 뭐니? 1단락은 그렇죠. 기억을 설명하는 거죠. 2단락은 뭐니? 2단락은 오케이, 좋습니다. 뭐니? 나의 입장이죠. 나의 입장입니다. 나의 입장을 서술하는 거죠. 니은입니다. 니은에 대한 나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3단락은 뭐니? 3단락은 오케이, 좋습니다. 디귿을 논술하는 거죠. 자, 근데 디귿을 논술하는데 조건은 뭐냐면 나의 관점에서 논술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세 개로 이제 구분되는데 이게 750자지.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겠니? 이게 250, 250, 250, 250 요렇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요. 요거는 길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럼 200자가 또 될 수 있을 거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면 300자도 될 수 있을 거야. 대체로 좀 길게 써야 되는 대목은 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250자에서 한 300자가 또 넘으면 너무 곤란해. 300자가 넘어가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자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좋은데, 이게 단락별로 짧고 길고는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한다. 그런데 이거를 미만으로 한다든지 이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250자를 기준으로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단락별로 분량도 네가 잘 정해서 하는 것이 요령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맞춰가지고 내가 쓸 말을 정리하는 게 개요인데 기억을 설명할 말이 도대체 뭔가 다의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지. 기억을 다의 내용과 연관시켜 설명하고라는 거야. 다의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나올 거야. 그 내용이 다에서 나올 거라는 거지. 근데 내가 너한테 내가 좀 부탁을 하나 할게. 제발 좀 다를 그대로 요약하지 마세요. 다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지? 그건 교수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야. 너는 내가 그러잖아. 목적어가 이 기억이라고. 기억을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다를 언급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요약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다에서 언급했듯이라는 정도가 좋아요. 다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설명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뭐가? 다가. 알겠니? 이 설명은 객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설명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정답이 있다라는 거라고. 이거는 정답이 그대로 있는 거야. 설명하는 거는. 그것도 알아듣겠지, 그게? 이를테면은 기억을 설명하는 것이 피노키오의 코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것이 다의 내용과 연관시켜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그걸 네가 나 이렇게 해석을 할게 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다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정답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니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한다고 그랬죠. 나의 입장을 서술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있잖니. 디귿한 논술하시 요거는 주관성이 가미될 수 있다는 거죠. 주관적 내용이 가미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논술하라 그러면은요, 어떤 견해를 쓴다는 기분이 좋아요. 견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마디 할게. 이 논술하시오가 이게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내 마음껏 내 생각을 써봐야지. 그래야 좋은 점수 받을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설명과 서술에 비해서는 논술하라는 말이 설명과 서술이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논술은 주관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설명과 서술보다는 논술이 주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논술 문제를 선생님이 30개 대학을 다 검토해보고 촬영하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진정한 견해 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논술 하시오도 너무 있잖아. 네가 논술 하시오도 너무 이 말에 물론 그 뜻의 의미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 경도돼가지고 억지로 그러니까 창의적인 글을 써야 되겠다. 남들이 안 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견해를 쓰는 게 맞긴 맞지만 내가 이만 한마디 할게. 라의 관점에서 논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의 관점에서 나와야 돼. 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벗어나지 말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라의 관점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 말 자체는 주관적인 내용을 가미하는 게 맞긴 맞지만 이것도 객관적인 어떤 답안이 나오는 설명과 서술과 이 논술이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이 명심하세요. 그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가 논술에서는 뭐 이래야 한다. 어떤 방안 같은 걸 쓰는 거니까, 어떤 방안 이런 것도 쓰는 거니까 이거는 이것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은 이런 거고 서술도 마찬가지,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반면에 이거의 서술어는 뭐뭐이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서술어가 되긴 되겠지. 하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가 써야 되는 내용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다 쓸게. 답의 방향이라고 그러자. 답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란 얘기야. 그러면 근데 넌 지금 광운대 말고 다른 대학도 지원했니? 다른 대학교 논술 문제 보니까 어떻니? 우리나라 논술 문제가 다 그래.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거의 정해져 있어. 내가 보기엔 그렇다라는 거야. 그 정도가 심한 게 외대 같은 경우야. 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숨어있는 정답 수수께끼 같은 이 문제다 이렇게 내가 정의를 내리는데 그 숨어있는 답을 찾아가는 그런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형성되겠니? 교수님, 요거의 정답은 요거예요. 기억은 요런 거예요. 나의 입장은 요런 거네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디귿을 논술할 때 디귿을 논술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이게 결론의 셈이지, 그지? 결론의 셈이야. 자, 그러면 너는 지금 뭐 해야 되겠니? 답 찾아봐. 기억을 설명해봐. 다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그리고 니은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서술해봐. 그리고 디귿을 논술하는 건데 디귿을 논술하는 거야. 라의 관점이 뭔지, 디귿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쭉 정리하면 그게 연결이 될 거야. 말이 흐름이 쭉 연결이 돼. 문제 구도가 그래. 그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찾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만나도록 하죠. 오케이.